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마이크 좀 가까이 놓고. 네, 네, 진술인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오늘 하신 내용을 보면 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양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의 개선이 아직 요원하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불법 폭력 시위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경찰의 진압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념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의도된 폭력 시위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적절하게 아마 타협점을 지금 찾지 못해서 그와 같은 것도 아마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먼저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선진국의 사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미국의 경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야간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휴식권, 수면권, 통행권, 영어권 등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건 동의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 연방의 항소 법원에서 최근에 오후 8시 이후에 퍼레이드에 대해서 허가를 금지한 그런 규정에 대해서 가도 행진을 할 권리보다 시간, 장소, 방법, 규정이 우선한다면서 전통적으로 야간은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이고 또한 야간에는 범죄 방지, 공공 안전의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합헌이다. 이런 거 잘 보셨죠? 네, 그런 판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가 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박 변호사께서 또 야간 폭력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증거가 있습니까? 통계가 네. 있습니까?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 수치는 2008년도 촛불 집회가 가장 심한 야간 집회라고 했었는데 네. 전체 2,300건이 넘는 것 중에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한 것은 13건에 불과하고 네. 그것조차도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실제로 99년부터 2007년까지 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하루 중에 밤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7시 사이에 61.7%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낮에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약 20.3%입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는 것이 낮에 일어나는 것의 약 3배입니다. 똑같은 대검찰청 발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제 독일의 사례를 좀 말씀하셨는데, 이 독일의 사례도 통계를 같은 연도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같은 연도를 비교를 안 하시고 서로 다르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사례를 이제 우리가 97년의 경우를 똑같은 연도를 비교를 해보면, 독일은 폭력 시위가 전체 2%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97년의 경우입니다. 6,179건 중에서 664건으로 약 10.7%의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97년에. 그런다 그러면 독일은 2%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자그마치 5%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그냥 놔둘 수 있겠는, 굉장히 폴리스 라인을 침범했을 때 굉장히 아주 엄격한 그런 해산 하는 것을 우리 얼마든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국가의 국민을 위한 일이고, 사실은 이 시위의 어떤 분들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를 펼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재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인기 의원 질의해 주시오. 먼저 사생활의 표현 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은 지금 개정안의 취지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집시법의 모두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규정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8조라든지 11조 주요 국가기관의 안전, 12조 교통소통, 그리고 14조 소음규제, 이런 규정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8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뭐 재산이라든지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권의 방해를 초래해도 역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조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뭐 대통령 관저 등등 주요 국가 기관의 근처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조는 교통소통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집회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14조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개정안의 제안 취지의 대부분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현행 집시법은 제6조에서 모든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제란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고제라는 것에 좀 걸맞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질서 유지선을 두게끔 하는 조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집시법에 의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전부 다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거의 모든 집회가 금지될 수 있고 충분히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3을 먼저 보시면은 2009년도 4월까지의 집회금지 통고 사항입니다. 이미 164건으로 2008년도 1년 동안 금지 통고한 것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전체를 통산한다면은 2배 이상의 숫자를 금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4를 보면은 5월달, 6월달에 서울 지역에 100건의 집회를 신고했을 때 단 한 건만 허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에서 민주노총이 한번 큰 충돌이 있었을 때 한승수 국무총리가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언을 한 뒤에 집회의 주체라든지 형식, 내용, 방법을 모두 불문하고 전부 금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삼보일배를 형식으로 하는 집회조차도 금지가 됐었고 천주교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뒤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회가 금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집시법으로도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집회를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집회 자유에 대한 침해를 낳을 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우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현재 그 폭력 집회는 전체 집회 0.5%에서 0.7%대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97년도 기준이지만 2%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봐서 우리나라 집회 문화는 이미 선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야간 집회로 인해서 폭력적인 어떤 형태가 많이 발생했다고 얘기하지만 대검찰청의 집계로도 0.66%만이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집계를 좀 자세히 보면은 총 106일간 2398회의 야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야간 집회 중에 도로 점거는 53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은 16회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16회 집회를 막기 위해서 야간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시간을 10시 이후로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면은 2382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집회까지도 차단하게 되는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이렇게 소수나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국가인권위에서는 최근에 경찰력의 과도한 동원이 오히려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 역시 바로 몇 주 전이었죠. 경찰의 강경한 집회 시위 진압이 오히려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차벽 설치 등이 집회의 폭력성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60년대에 인종 갈등과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폭동들이 많이 발생해서 대통령 산하에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폭력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경찰력의 과도한 동원이 오히려 폭력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고 특히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로 인해서 조직된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은 집회에 대해서 과격하게 진압하는 것보다는 이를 인정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서는 집회가 사실은 그 인근 상가를 부신다든지 또 주차된 차량을 방화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경찰과의 충돌에서만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2002년도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폭력적인 것이 발생하지 않았었고 2004년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한 달 이상 야간 집회가 지속됐지만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한
바가 없는 것을 봐서는 경찰력의 과도한 동원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법률과 비교하더라도 현재는 야간과 주간을 차등하던 형법의 경우 형법이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야간을 이유 없이 과징하게 처벌한다는 이유로 다 위헌 판결이 났었고 형법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이라는 특수한 형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된 것으로서 야간이라는 것을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현재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재산 손해 예방도 현재 지금 주변 상인들이 그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그 광우병 공유대책회의를 상대로. 그렇지만 그 청구한 상인들의 어떤 그 매출을 보면은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매출이 늘고 어떤 사람은 매출이 준다든지 또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대부분의 상인들이 재산상 손해를 전부 다 취하하고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형태의 청구 취지를 변경한 걸 봐서는 그 인근 주변의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의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제1행집시법은 1962년 5차 개정 헌법에 따라서 제정된 것인데 이 5차 개정 헌법에는 그 법률의 언론 출판 그리고 집회에 대해서 허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시간과 장소를 법률로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9차 개정 헌법이죠. 87년에 개정되면서 이 1962년 헌법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집회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시간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시간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 87년도 헌법 체계에서는 헌법 제정권자들이 그런 발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입법례와 비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고사항일 뿐이지만 실제로 신고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 동일한 어떤 집회관리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시간대를 정해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전혀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생활 방식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봐서도 특별하게 알 수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23시부터의 집회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근로자 연간 근로 시간이 1,457시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무려 800시간이 많은 2,261시간이고 그렇다면 하루당 2시간을 더 노동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프랑스가 23시라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01시부터 제한하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는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적은 시간 동안 집회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체 입법의 방향을 얘기한다면 심야 시간대에 집회를 제한하거나 또는 야간의 특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만을 제한하거나 또는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의 집회에 대해서 가중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야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문명준 헌법재판관도 현재 판결문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집회를 제한해야 된다. 심야 시간대라는 것을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나 국어사전 아무리 뒤져봐도 밤 12시 정도부터 시작되는 밤의 한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밤 10시부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심야 시간대에 집회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장소적인 차별을 두거나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장소적 차별이나 이런 것을 두는 것은 이미 소음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몰후에 어떤 집회를 제한함에 있어서 밤 10시부터 제한하는 것은 과잉한 규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두지 않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규제를 둔다 하더라도 심야 시간대 일부 시간대만 제한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서만 집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재산이라든지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권의 방해를 초래해도 역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등 주요 국가 기관의 근처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조는 교통소통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 집회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14조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개정안의 제한 취지의 대부분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현행집시법은 제6조에서 모든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제란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고제라는 것에 좀 걸맞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질서 유지선을 두게끔 하는 조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집시법에 의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전부 다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은 현행집시법으로도 거의 모든 집회가 금지될 수 있고 충분히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면권, 통행권, 영어권 등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건 동의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 연방의 그 항소 법원에서 최근에 오후 8시 이후에 퍼레이드에 대해서 허가를 금지한 그런 규정에 대해서 가두 행진을 할 권리보다 시간, 장소, 방법, 규정이 우선한다면서 전통적으로 야간은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이고 또한 야간에는 범죄 방지, 공공 안전의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합헌이다. 이런 걸 잘 보셨죠? 네, 그런 판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가 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박 변호사께서 또 야간 폭력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증거가 있습니까? 통계가 네. 있습니까?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 수치는 2008년도 촛불 집회가 가장 심한 야간 집회라고 했었는데 네. 전체 2,300건이 넘는 것 중에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한 것은 13건에 불과하고 네. 그것조차도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러면 독일은 2%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자그마치 5%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그냥 놔둘 수 있겠는, 굉장히 폴리스 라인을 침범했을 때 굉장히 아주 엄격한 그런 해산 명령하는 것을 우리 얼마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이 국가의 국민을 위한 일이고, 사실은 이 시위의 어떤 분들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를 헬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재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인기 의원 질의시원. 먼저 사생활의 표현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은 지금 개정안의 취지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집시법의 모두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규정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8조라든지 11조 주요 국가기관의 안전, 12조 교통소통, 그리고 14조 소음규제, 이런 규정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8조 같은 경우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실제로 99년부터 2007년까지 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하루 중에 밤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7시 사이에 61.7%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낮에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약 20.3%입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는 것이 낮에 일어나는 것의 약 3배입니다. 똑같은 대검찰청 발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제 독일의 사례를 좀 말씀하셨는데, 이 독일의 사례도 통계를 같은 연도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같은 연도를 비교를 안 하시고 서로 다르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사례를 이제 우리가 97년의 경우를 똑같은 연도를 비교를 해보면 독일은 폭력 시위가 전체 2%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97년의 경우입니다. 6,179건 중에서 664건으로 약 10.7%의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97년에. 그런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마이크 좀 가까이 놓고. 네, 네, 진술인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오늘 하신 내용을 보면 이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양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의 개선이 아직 요원하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불법 폭력 시위의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경찰의 진압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념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의도된 폭력 시위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적절하게 아마 타협점을 지금 찾지 못해서 그와 같은 것도 아마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먼저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선진국의 사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그 미국의 경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야간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휴식권,